대선 자금 배달책으로 가서 어르신한테 눈도장부터 찍어. 응?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공천 받아야지. 좀 자기는 그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역시 아버님을 쏙 빼달랐다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다녀갔다면서요.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 자금 지원하래요? 이 실장님 귀만 있고 입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 아버지 딸이에요? 그만 감도 없을까 봐요? 싱겁기라. 앉아라. 저러도 앉아라.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판세가 기울었다. 노태우 후보가 열세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긴 군부 독재 갈아엎자고 봄부터 그 난리치며 데모들을 했는데 육사 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모를까.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그게 누구?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회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작은 오빠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DJ는 호불호가 갈려서 안 돼요. 양측이 접전일 때는 비호감이 없는 쪽이 이긴다고요. DJ 비호감인 건 너 개인 사정 아니니? 김대중 고문이 최서방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공천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최수방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나는 지금 그룹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데? 아프지? 시끄럽다, 고마.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10년을 기쳐드렸습니다. 이 실장, 예, 회장님. 그 지지율 조사 말이다. 순양경제연구소에 한번 시켜봐라. 내 돈 받아 물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지. 알겠습니다. 뭐 하나 안 나가고. 어? 너 윤기 아들 아니냐? 어제 일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야, 윤기 이 자식 이거 어려서부터 의문스러운 데가 있더니 10년 동안 드나들지도 않다가 애를 앞세워가지고 이게 출근 도장을 찍네. 부모가 가란다고 혼자서 여기를 와? 피는 못 속이네. 인물 좋지. 계산도 빠르지.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알아듣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따라와, 내려가자.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네? 자식 이게 아주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아무리 비싸도 그 이상은 하지 않을 텐데요. 5장? 뭐 5천 원? 뭐 5만 원? 50억. 50억?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선 자금?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너 여기서 어른들 얘기를 엿드는 거냐? 어디서 본바 없이 잘한 티를 해? 너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자식에게 그런 무례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애장품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큰오빠, 늙나보다. 어린애를 상대로 뭘 그렇게 노여워하오. 신문 좀 읽고 어른 흉내 좀 내보내 한테.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 단일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도저히 값은 다 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이야. 아이고, 애 똘똘하게 잘 키웠네. 아, 미안해. 아니, 말도 안 되지. 단일화 바라는 여론이 이렇게 뜨거운데 뭐 설마 민심을 배반하겠어? YS와 DJ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명분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정치 생명을 건 도박 따위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 과장, 회장님 손잡은 집에 모셔다 드려요. 시장님,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김 고문이 경선에 의한 전당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두 김 씨의 동시 출마가 확실해지고 오늘 다시 만난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김 고문이 회답을 하기로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별의 시한을 일단 연장시키는 선에서 오늘 회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말해봐라.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란노?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서로 흉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1등과 2등이 사실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질이네. 어부질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실장, 예, 회장님. 우 과장한테 차 대기시키라 해요. 알겠습니다. 봐라. 과장, 차 대기 시켜요.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퀴즈니까. 공짜는 내도 싫다.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락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마, 올라 와. 너 단일화 안 됐고 어떻게 알았니? 용기 아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디? 형이 그러던데? 형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척 보면 앱니다.
뭐야 이거는? 황기순 씨 유행어입니다. 한기 마! 저 어른한테 이게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어부지리라 했다. 그러면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뭐였지? 이제야 알았다. 진양철 회장이 낸 퀴즈의 정답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댁에 계세요? 바그다드 출장이요?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10월 29일. 혹시 그날 할아버지 항공편 알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칼파리풀 87년 칼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 칼 828편을 타고 진양철 회장이 서울로 돌아온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앞으로 3시간. 진양철 회장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시간 뿐이다. 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폭탄 테러예요. 테러 막아야 돼요. 폭탄 테러요? 바그다드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칼 828편 비행기에 북한 공작원이 폭탄을 설치할 거예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공해상에서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할 겁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항공기 폭파나 납치 압박에 관한 장난 전화는 형사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주어지는 범죄예요. 장난 범죄.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탑승자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 사람들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연하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못할 거다. 내가 미래에서 왔다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나부터가 믿기 힘든 이 사실들을 말이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담요 좀 갖다 주세요. 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편 아닐까요? 영진반도체 매각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회장님, 경민 씨가 아부다비라 캐지. 네.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장은 내 직접 배달했다.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 하락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단일화가 깨질 기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또 갈기가 폭파될 기도 다 알고 있었다. 맞나? 대답해봐라!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거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아니 왜 서지에서 독대를 하냐고. 이 실장도 없이. 아니 아버지 왜 저러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못하는 일 아니야? 큰오빠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그래 얼마면 되겠노?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내한테 없는 게 니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내가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맞네. 돈으로 못 사는 합격증. 자신 있나? 내가 뭘 주면 되겠노? 다들 한번 모여봐라. 애미야, 네, 아버님.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대답이 없노? 맥주요? 도주야, 내 손주다. 대답이 됐나? 가족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다시 알파의 말이 맞았다. 내가 진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제 이름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원하시는 게 이런 건가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이 고즈넉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 지구는 중형 이상의 아파트 10만 5천 가구를 지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인구 42만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상전벽해다. 상전벽해. 덜렁 저수지 하나에 사방 천지가 논떼기 밭떼기던 땅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얘가 이래 될 줄 네 그때 알았나?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용돈으로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죠.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운이 좋은 쪽인가요? 여 분당 땅으로 도저히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오셨습니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그래.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합해가 240억이 도저히 네가 번 돈이다. 어디 한번 살래 볼래? 이 많은 돈을 다 위에 쓸 끼고 이 책을 사본다 해도 평생을 못 벌 끼고 등록금을 낸다 해도 대학을 한 100번은 다녀야 할 낀데 겁나면 이 할아버지 맡기라. 내 은행 이자보다 더 쳐주구만. 이번 뉴욕 필름마켓 시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필름마켓에? 입시도 끝났고 아직 입학 전이라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여행도 할 겸 이번에 아버지가 수입하시는 영화 투자 자문으로 가볼까 해서요. 투자 자문? 제 안목 아시잖아요. 이 사무실도 제가 마련해드린 것 같은데요. 올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이 영화를 개봉하라고? 아니, 도준아. 도준이가 아직 어려서 영화를 잘 몰라서 그래. 크리스마스 영화는 가족들이 와서 보는 거야. 온 가족이 여행 가는데 어린애 혼자 남겨지는 이런 우울한 영화를 누가 보고 싶겠니? 아, 그래도 굳이 이 영화를 수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뉴욕 필름마켓에 직접 가보고 싶다? 네. 또 모르죠. 이번엔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영화사 빌딩을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 아직 우린 좀 기대.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끝차고 눈물을 닦고 감동차. 집에 가자 빨리. 형 가. 가자.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14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된 영화 타이타닉은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타이타닉에 투자하라고? 네. 아, 그것도 수입이나 배급 말고 제작에 투자하란 얘기냐? 네. 그래야 이 영화의 막대한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도준이 너 필름마켓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이 영화 때문이었구나. 처음부터. 아버지. 이번에도 흥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니? 지난번 나홀로 집에처럼? 저 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감.
아버지, 전 이 영화가 안 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물이 나오는 대장 영화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아먹으니까요. 흐르륵. 뭐? 자, 커스트로 아일랜드 워터월드, 그리고 흥행 신화를 계속 써온 제임스 카메론의 유일한 실패자 orbi스까지 하나같이 물이 나오죠? 예 없이 말아먹었어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Boss, you need to think this over. You have to think this over. You would have never made this decision if you didn't drop that goddamn donut. $10 million into the Titanic? Why don't you take that $10 million and just throw it into the Atlantic Ocean? 그래도 타이타닉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버지? 아니 형 워터월드도 안 봤잖아. 못 봤지.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대체 연기는 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은 여자는 관객들이 알기나 해요? Do you know her? I don't know her. 브래드 피트도 없고 한국 사람인가? 톰 크루즈도 없어요. 스타 배우 한 명도 없는 블록버스터.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스? 타이타닉?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들었지. 여주인공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다고? 내가 이 영화에 투자하고 싶은 진짜 이유지. 뭐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중들은 귀엽고 앳된 청춘 스타보다 성숙한 분위기의 이지적인 여배우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선택해왔어. 바로 이 케이트 윈슬렛 같은 얼굴. 이미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고 웬만한 흥행으로는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유럽에 이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을 도입하고 있어.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거야. 이런 말 알지? 박리담회. 자신 있어요? 흥행을 장담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no.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yes. 참고로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레이첼. 내가 도넛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했지. 안 먹었다고는 안 했잖아. What? 과학적인 근거라는 말은 저럴 때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하 선물이 도착했네. 당신은 고집하고 나는 반대했던 그 인터넷 서점 코다브라 말이야.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 상장하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 주당 18달러 하던 주식 가격이 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수익률 900%! 동포청은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상상이나 돼? 그것도 달러로 말이야. 말해봐. 이제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된 건가? 순양보다 더 크고 간절한. 아마도요? 세계 서열 8위 오명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를 할 수 있는 국내 제빵업계 대표 주자인 삼민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국내 대표적인 주류기업 진도소주가 오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했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3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김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책임지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위기, 나의 기회.
올 상반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30%가 넘는 수출 신장률을 보여서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당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한강의 기적. 장밋빛 미래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가부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말은 내가 살다 처음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다.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리를 받는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재벌 개혁의 무조건 승복. 결말에 그거 총독부라. 경제 총독. 이것들이 뭐 달러 몇 푼 던져주고 어마어마 속고쟁이까지 벗어서 기억하라. 그래. 우리는 왜 살아남아야겠노? 이 재난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해온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다. 아니 그 당연한 걸 왜 자꾸 미라클은 투자 안 할 겁니다. 벤처기업은. 응?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이다. 대통령 취임사 못 들었어? 시장에 풀린 돈이 1조 원이야. 아니 꽃 구경하러 가야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응?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떨어지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선 지수 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첨단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사업을 펼치는 이른바 닷컴 업체 중에 위기를 맞은 곳들이 많습니다. 닷컴 업체 이 같은 위기는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 줄 알아? 뉴욕? No. 실리콘밸리? Yes. 새로운 산업은 언제나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고 돈은 반드시 그곳으로 모이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영동 말죽거리 일대를 오늘날 강남 금싸라기 땅으로 만든 게 뭐 복부인들 땅 투기 때문인 줄 알아?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이잖아. 21세기의 고속도로면 그게 뭐겠어? IT요. 딩동댕동. 대표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딩동댕동. 복부인? 말죽거리? 아니 그 앞에 새로운 산업이 뭐라고요?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고 돈은 반드시 거기로 모이게 돼 있다고.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땅, 바로 그 상암. 찾았습니다. 미라클의 다음 목표. 고마워요 대표님. 새서울탄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IT 인프라를 갖춘 엔터 산업의 거점 도시죠. 새로운 산업이 엔터라고? 영어권도 아니고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세계 시장이 우리 가요나 영화, 드라마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요. 또 혹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김구 선생인가? 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백범일지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 같은 걸 꿈꾸나 본데 그 뭐 꿈은 자유니까. 근데 문제는 우린 건설회사가 없잖아. 뭐 동포 청년이 삽질이라도 하게? 살만한 건설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네? 새서울 타운 내 DMC 건설에 필요한 4조 7천억을 우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셜로 충당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DMC의 사업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계획대로 DMC의 케이블 방송국과 영화사, 미디어 관련 학술단체들의 입주 계약만 조기에 마무리되면 사업성은 입증이 되는 셈이지. 수익률이 20%면 9,400억이 우리 몫이 되니까 미라클은 순양물산집은 2%를 살 수 있겠는데요? 하나만 묻자. 왜 굳이 순양을 사겠다는 거야? 진 회장 눈에 들어서 상속받으면 간단하잖아. 사람들 참 이상해요. 북쪽에서 김씨 부자가 권력을 세습하는 건 그렇게나 못 참아들 하면서 남쪽에서 재벌 3세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건 왜 다들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 어차피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꼭 남 얘기처럼 말한다. 동포청년, 당신도 재벌 3세잖아. 문제가 생겼어요. DMC로 입주할 케이블 TV 방송이며 영화사들이 계획을 전면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CTV, Hnet, KCN, 태광 영화사까지 전부 다. 갑자기 하나같이 다? 아니 이유가 뭡니까? 대형 광고주가 DMC 입주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안 그러면 계열사 광고의 제작 지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광고주가? 계열사까지 동원한다면 꽤 큰 대기업이란 얘기 아니야. 술 마셔야지. 눈앞에서 순양물산 주식 2%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직 너무 많이 달리지 마. 내 얘기 들으면 술이 확 더 땡길 테니까. DMC에 입주할 업체들 말이야. 생각해보면 간단해. 순양의 광고 없이도 재정 자립이 가능한 채널만 찾으면 돼. 그 채널이 어딘데요? 아, 없지. 정말 DMC에 들어오는 만큼 영향력 있는 채널들은 다 순양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포청년 야심작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어쩌면 한국 실정엔 좀 이런 게 아닌가 하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파트너로서 솔직하기로 했으니까 말해줄게. 나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보는 커닝 페이퍼가 하나 있거든. 커닝 페이퍼요? 뭐 주가 지수,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뭐 이런 이름 어렵고 숫자 복잡한 애들 말고 한눈에 딱 들어오는 실물 경제 지수. 뭐요? 간판. 간판이 커닝 페이퍼라고요? 간판만 보면 다 보여. 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니즈, 산업의 전망. 아니 그래서 간판이 아니 오늘의 커닝 페이퍼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요, 대표님? 봐봐. 요즘 거리에 새로 생기는 간판들은 전부 다 PC방 간판이야. 아, 이게 말이 돼? IT 강국으로 가겠다는 나라 맞냐고. 난 뉴욕에서 PC방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집안에 컴퓨터 한 대가 없어서 다들 PC방을 가는 거야. 아니, 이러니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되겠냐고. 지금 현재 보통 방어할 만한 방어책이 거의 있습니다. 커닝 페이퍼가 맞네요, 오 대표님. 순양의 광고 없이도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송국 가능해요. DMC에 입주할 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채널이 있다고? 그 어딘데? e스포츠가 가능하긴 해요. 게임 회사들은 우리가 제안한 온라인 게임 중계 방송엔 다들 별 관심들이 없던데요.
그런데 시청층이 같아서인가? 만화채널에서 관심을 보이네요. 그리고 게임 유저들 구독료와 중계권 수익으로 광고를 최소화하는 우리 측 의견도 적극 수용하겠대요. 아 맞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DMC 입주 문제는 꼭 Miracle DWJ 대주주님을 만나서 논의하겠대요. 대주주를? 오 예. 아 형, 뭘 그렇게 재밌게 보나 했더니 홈쇼핑 채널이었어?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방심한 순간 맺은 임박, 당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스펙타클 액션 스릴러. 올여름 안방극장을 강타한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판타스틱 어드벤처 무비 홈쇼핑. 형준이의 요즘 TV는 홈쇼핑 채널만 본다, 교수나? 아 형이 필요한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야, 쇼핑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야. 아오야, understand? 두준아. 네.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는데? 네 대표님. 포기하자고 동포청년. DMC 내 판단 미스였어. HBO나 CNN처럼 여기도 케이블 TV가 공중파 채널을 곧 앞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거나 인구가 1억은 돼야. 아니요 대표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와요. 케이블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공중파를 능가하는 콘텐츠를 쏟아내는 날이 전 알아요. 그런 한가한 예언자 같은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고. 냉정한 현실은 DMC를 포기하는 순간 순양의 후계 구도는 진성준 상무로 안착될 거란 겁니다. 그럼 순양의 주인이 되겠다는 우리 계획이야말로 한가한 망상으로 끝이 나고 말겠죠. 전 DMC 포기 못합니다. 아니 케이블 채널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4989 홈쇼핑이 오늘 매각을 결정했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형이 필요한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야, 쇼핑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야. 채널의 새 주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 주인을 우리가 선택할 순간이고요. 역시 메이슨. 왜 저래 저. 어디가? 빨리 와. 확실해? 여기 오면 정말 만날 수 있는 거야? 공식 일정으로는 해외 출장 중이라던데. 외부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니 그렇게 철통같이 보안을 지켰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거야?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경고장을 보내신 줄 알았는데 복권이었어요, 대표님. 그것도 극지 않은 복권이요. 가시죠. 너희 순양 제치고 우리 대영이 다시 물류 1위를 객구올 수 있는 방법 있긴 있어? 대형 물류 매각 결정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회장님. 뭐이가? 매물로 나온 홈쇼핑 채널 4989 채널을 사들이십시오. 이보라, 서울법대 수석. IMF와 정부 시책 모르네? 기타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구시대의 유물이야. 대영은
기딴 딴 따라들이나 뽕짝거리는 방송국 사업엔 관심 없이. 방송이 아닙니다, 회장님. 유통, 물류입니다. 대형의 주력 분야. 힘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핑크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안해드립니다. 딱 보시기에도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한 걸 사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걸 사죠. 24시간 내내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홈쇼핑 채널 덕분에 집에서 편안하게 이 버튼 하나로요. 그런 홈쇼핑도 물건을 받을 땐 결국 택배 회사가 필요합니다. 대형이 한 손엔 물류회사를 한 손에 홈쇼핑 채널을 갖게 된다면 꼭 먹고 알 먹고 굿 보고 떡도 먹고 마당 쓸다 동전 줍는다. 맞네? 홈쇼핑 채널을 인수하십시오, 회장님. 물류업계 1위 대형이 다시 차지하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꼬드기는데 길을 못 가네? 할 수 없지 뭐. 우리 대형이 DMC에 들어가기로 해서 편히 기다리라. 물류업계 일이 금방 되찾아올 테니까니. 멀리 못 간대. 몸 관리나 잘하소. 제 소갈딱지하고는 아니 손님 대접이 그렇게 멋대가리 없을 수 있까? 미라클에 투자하면 좋을 만한 종목을 골라봤어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IT 벤처 기업이에요. New Data Technology. 이달 말 커스텍에 상장할 예정인데 전자통신업계에 관심이 뜨겁죠. 최소 공모가의 4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 아이템이 뭔데 그렇게 핫해? 인터넷 무료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인터넷 전화 성공에 야 영준아 에어컨 좀 세게 틀어. 저 사냥 요즘 저거 뉴데이터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항정가 10번만 더 쳐라. 바로 사표낼 테니까. 아니 저 김 계장 저 갖고 차 샀다니까. 공모가 1,500원으로 출발해 6개월 만에 30만 원으로 무려 200배나 치솟았지만 1년 만에 고점 대비 98%나 추락했다. 증시 역사상 가장 뜨겁게 사랑받았고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닷컴 버블의 신화적인 존재가 바로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다. 설마 이미 투자 플랜까지 다 세워둔 거예요? 그건 아닐걸? 우리 대주주께서는 닷컴 열풍을 버블이라고 생각하시거든. 미라클은 투자 안 할 거야, 레이첼. 아니요. 지난번에 나한테 분명히 IT 기업에 분명히 꽃이 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투자한다 그랬죠. 그게 언젠데요? 지금이요. 우리도 들어가 볼까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최근에 상장한 IT 벤처 기업입니다. 1,5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4만 원까지 갈 거라는 게 증권사 리서치팀 분석입니다. 그럼 3억만 투자해도 100억? 확실해? 사업성 IT 사업은 현 정권이 밀고 있는 성장 동력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풀린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보다 순양증권 리서치팀의 정보력은 업계 최고입니다, 부회장. 도준이 이 자식은 이런 정보력이 다 어디서 나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미라클 투자사 주인이라고. 아버지 도준이 때문에 정자 쓴 게 원칙 깨신 건가? 도준이 옆에 붙인 그 친구 잘하고 있지?
휴가에서 복귀한 뒤론 잘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눈치도 아니고요. 증권영업부에 연락해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식 매수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참, 도준군이 돈 불리는데 재주가 있나 궁금해하셨죠? 이번에도 얼마나 싸웠는지. IT 종목엔 투자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아시죠?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뉴 데이터야? 모르세요? 상장하자마자 연일 상종가를 기록한 코스닥 시장의 아이돌인데 공모가 1,500원으로 출발해서 일주일에 10,000원, 무려 7배가 뛰어 올랐으니까요. 앞으로 4만 원까지는 너끈히 갈 겁니다. 그 친구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뭡니까? 그럼 이미 7배나 뛴 주가가 4만 원까지 간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도준군 선관이 아쉽긴 하지만 아직 젊으니까요. 대답이 좀 됐습니까? 그럼. 대표님도 사셨다고요? 30억이나요? 대표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한 달 이내로 주가가 4만 원을 돌파하면 그땐 미련 없이 던지시는 겁니다. 증권가 찌라시에서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나도 절대 미련 갖지 마시고 백화점 경영에만 집중하세요. 이건 채권자가 아닌 파트너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이 상한가 랠리. 한 30만 원 정도?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누가 그래요? 증권가 정보지에서 그래요? 오 대표님이요. 내가? 메이슨?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기술력도 사업성도 아니라면 이 폭등의 답은 뻔하잖아요. 작전 세력.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장 필요한 건 내년 총선 공천 때까지겠죠. 지금의 상승폭을 유지한다면 30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근데 왜 4만 원이야? 왜 진호영 대표한테 꼭 4만 원에 팔라는 건데? 30억을 투자했으니까 120억을 손에 넣겠죠. 딱 4배. 그 정도가 딱 좋아요. 돈을 벌었다는 만족감도 주고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Miracle Investment, Rachel speaking. 진동기 부회장이야? 잠시만요. 진영기 부회장 비서실이에요. 대표님 찾는데요. 아시죠?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공모가 1,500원에서 시작해 일주일에 10,000원, 무려 7배나 뛰어 올랐거든요. 앞으로 4만 원까지는 너끈히 갈 겁니다. 예. 30만 원까지 비행기를 띄운다는데 기체 결함 있는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지만. 도준이 이 자식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야. 이 모든 게 다 백화점을 노리고 아니지. 나를 노리고 함정이었던 거라고. 씨.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외환 위기 사태, 즉 IMF 사태가 오늘로서 공식 종료됐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부터 공식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반지, 결혼반지가 장롱에서 나왔고 달러 모으기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실직자, 노숙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으며 IMF 빚 195억 달러를 모두 갚은 오늘 외환 보이고 성장률 등 경제 지표는 살아났고 외국인들도 돌아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 정부가 IMF에 약속한 상환 기한은 3년 뒤 2004년이었어.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갚을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이거 설명 좀 해봐. 모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국난 극복이 춤이라고 하던데. 아니 내 말은 어떻게 이번에도 당신만 정확하게 예측했냐는 거야. IMF가 시작될 때랑 똑같이. 제일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당신 어떻게 흥분을 안 해? 나라면 지금 여기 없어. 내 예측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거나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컴다운.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지 그 나이에? 세상 다 살아본 사람처럼. 설마 당신 그런 거야? 별에서 온 도깨비? 웃어주지 말아요. 미라클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퍼포먼스 평가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들여다봤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탄 대통령이라면 IMF를 조기 졸업했다는 타이틀만큼은 어떻게든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응? 게다가 내년에 대선 전까지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경제 정책은 달러 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도 본격 개방하고요? 예스.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건 금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미라클에게 기회가 될 거고요. 나는 안다. 지금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참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지난 생에 윤현우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잘하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이번 생에 진도준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내 노력과 열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내 몫의 선택뿐이라는 것을. 테러 역할요. 얼마나 빠질 거로 봅니까? 포스탁은 10에서 15, 호스피는 1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내일 3시간 지원 개장, 미국은 나흘간 영업 정지로 만납니다. 내일 개장을 동시에 기간 개인 가릴 거 없이 패닉 투매가 이어질 겁니다.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들한테 지시하세요. 가격 변동에 예민한 종목들부터 다 던지라고 3시간 전부터 다 대기시키고. 부회장님, 지금 제일 위급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미라클 포트폴리오 그대로 뉴욕 증시에 투자하신 종목들, 항공, 호텔, 관광사, 그리고 손해보험사, 이번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종목들입니다. 손실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새끼! 백성도 당신이 책임져. 도준이 그 자식이 돈 뽑은다고 한다며! 못 먹었습니다. 남은 총알 다 긁어 모아서 내일 장 열리자마자 풋옵션부터 매수하세요. 풋옵션을요? 폭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니까! 이번 폭락장에서 나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지.
설마 동포 청년 미리 이 사태를 알고 알긴 어떻게 알아? FBI도 CIA도 몰랐던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난 테러야. 월스트리트이 이 충격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 동포 청년 말대로 해외 시장 투자금 청산하지 않았으면 우린 대표님, 테러 희생자분들 앞으로 위로금 보내주세요. 미라클 이름으로요. 지금이라도 풋옵션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며칠간은 폭락장이 계속될 거야. 뉴욕 시장 청산한 돈 제법 되잖아. 뭐 내일 장이 열리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부터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중에 우량주들을 한번 잡을 거예요. 시장을 거슬러 가보자. 폭락장에 베팅하는 풋옵션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흘러가는 물에 올라타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갈게요. 다시 일어서는 나라, 기적에 투자합시다.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기적을 삽시다. 바이 미라클, 한국 경제를 확신합니다.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투증군이 펀드 투자 대중화를 목표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모양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9.11 쇼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우회되나? 코스피 지수는 472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괜찮아. 바이 미라클 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으니까. 동포청년 4.5정 5.6도 모르지? 45세엔 정년, 56세 정년까지 다니면 도둑. 383 모르시죠? 38세면 직장생활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곧 383. 그래, 노후를 은행 금리에 맡길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고객이지. 바이 미라클로 저축의 시대는 가고 투자의 시대가 올 거야. 바이 미라클이 출시한 지 2주 만에 4조 원을 돌파했어요. 경쟁업체에서 잇따라 출시한 펀드 상품들도 판매 호조고요. 그렇게 시장으로 끌어들인 돈이 90조.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내내 상종가를 이어가 540을 돌파했어요. 9.11 쇼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건. 동포청년, 결국 물줄기를 바꿨네. 근데 이 아폴로는 이 실패가 예견된 상품입니다. 경차로 돈을 버는 길은 박리담에 싼 값에 많이 파는 거죠. 근데 아폴로는 고급 내장재와 부품을 쓴 탓에 싼 값에는 못 팝니다. 게다가 국내 경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많이 팔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린 아폴로를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팔아야 될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월드컵 공식 스폰서 대형 자동차잖아. 이제 와서 뭐 뒤늦게 월드컵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개최국 특수라도 노리는 걸까요? 우리 대표팀 고작 예선전이면 끝날 텐데 뭐 경품 행사나 하겠네. 한 10대?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두면 아폴로 100대, 16강엔 400대, 8강엔 500대, 그리고 꿈의 무대 4강에 오르면 1000대입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초반에 화제성을 장악할 겁니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할수록 우리의 신차 아폴로에 대한 관심은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이 4강까지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신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진출 못하면요. 4강? 16강도 지금 어렵지 않나. 16강도 4강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간절했던 응원의 순간으로 우리의 신차 아폴로를 기억하겠죠. 근데 만약 대표팀이 기적적으로 4강에 진출한다면요. 사람들은 강렬한 승리의 감동으로 우리 아폴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야, 지금 당장 연락해. 순양 자동차 광고 다 걷어들이라고. 지금 당장 모든 사람 싸그리 하나도 남겨. 또 타났어, 이 자식아. 우리 대표팀 첫 경기는 폴란드전. 오늘 저녁이라고. 첫 승을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첫 승을 기원합니다겠지. 알고 있어요. 뭐? 광고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응? 아, 아니다. 응원. 우리 대표팀 꼭 이기라고. 너 오타가 아니었어? 대국민 사기극이었어? 야, 너 언제부터 장래희망이 100만한테 양성소가 된 거야? 걱정하지 마요. 오늘 우리가 꼭 이겨. 이겨? 어떻게 이겨? 감독이 5대0인데 무슨 수로 이겨? 감독님한테 5대0이 뭐냐? 야, 그럼 감독이 히딩크 이렇게 불러줄까? 자, 5대0 그 인간은 이제 우리 대표팀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독수리 최용수를 놔두고 안정환이 웬 말이야? 뭐 얼굴로 축구했다 이 말이야?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잔뜩 데리고 왔잖아. 박지성? 박지성이 누구야? 박지성이. 형, 큰일 날. 지성팍 있잖아. 지성팍? 뭐 외국인 출신이야? 말을 말아야지. 아, 진짜. 야, 그러다가 뭐 자칫하다가 걔가 뭐 프리미어 간다 뭐 그런 소리도 하겠다 너 지금. 야, 제가 뭐랬습니까? 이긴다고 했죠? 분명 이번에 첫승 가져온다고! 5대0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축구를 얼굴로 하자는 말도 들었고. 축구는 얼굴로 하는 거예요. 관상은 과학이니까요. 박지성 보세요. 얼굴에 딱 쓰여 있잖아. 깼는 거예요. 월드컵을 이용한 신차 광고가 정말 본인 아이디어입니까? 순양 자동차의 아폴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대표팀의 4강에 진출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고제 광고를 하실 겁니까? 다음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 대답은 순양자동차 광고에서 확인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합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당신, 아폴로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아폴로, 순양자동차. 재주가 많아요, 도준이가. 한때다. 월드컵 열풍에 덩달아 아폴로 이름 좀 알린 것뿐이야. 이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볼 순 없어.
너 지금 뭐 하는 자식이야? 죄송합니다, 보장님. 뭐? 아폴로가 실패해? 경찰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눈이 있으면 봐. 귀가 있으면 듣고. 그 찢어진 입으로 또 한 번 짓거려봐. 어? 아폴로가 순양차 최대 실패작이 될 거라고. 우리 아폴로가 기네스북에 승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폴로는 출시 이후 최단 기간 최고 판매고를 올린 경차 브랜드로 지금 예약을 해도 내년 봄에나 출고가 가능할까 말까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인전에서 이기면 4강전입니다. 다음 우리 아폴로 광고는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예고하는 그런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아폴로 광고는 4강전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팀이 4강전에 탈락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월드컵 이벤트는 원래 아폴로의 호감도와 인지도 상승이 목표였습니다. 뭐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고요. 다시 말해 할아버지께서 주신 광고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할아버지께서 돈값 잘했다고 좋아하시겠는데요? 저는 가서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식 맛있게 하세요. 네.